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에 우리 증시는 진짜 장중에 갈피를 잡지 못할 것처럼 변동성, 변화가 엄청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아침에 오르면 오후에 내리고 이 종목이 가면 저 업종이 빠지고 뭐 이게 변화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특정 어떤 종목에 호재가 나와서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확 빠지고 또 확 빠지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체크하지 않고 이 변화를 체크하지 않으면 어떤 예상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뭐 늦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업종별로 지금 제가 계속 요즘에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2차 전지 리튬 또 일부 반도체 또 뭐 등등의 몇몇 뭐 최근에는 이제 유아 그 관련 종목들 지금 잘 갔었는데 이런 또 오늘은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이래서 이게 업종별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 어제 밤에 그 우리 차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를 네 종목을 어젯밤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거를 이 중에 이제 오늘 아침에 한번 매수를 해봅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명신산업, SL, 한운시스템, HL 만도가 자리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오늘 올려드렸는데 오늘 다 네 종목이 다 잘 갔고 특히 명신산업은 10 몇 퍼센트, 13%대인가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았고 오늘 이 종목들 이제 매수를 아침에 이제 매수를 해서 장중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금 들고 가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차 전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뭐 2차 전지가 최근에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종목들이 재활용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유럽의 법안 관련해서 지난주부터죠.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음 달까지 좀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실적이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빛캠이라든가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한 다섯 여섯 종목 정도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들은 지금 아직도 좀 괜찮지 않나 자리가. 근데 이제 이게 순환매가 원체 빨리 돌다 보니까 선뜻 들어가기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지만 뭐 더 멀리 길게 봤을 때 이 종목들은 뭐 어차피 좀 잘 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그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오늘 또 이제 LNF가 테슬라하고 이제 3조 8천억 원대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계약이 나왔어요. 이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10조 원대 지난번 계약 이후에 이제 2024년부터 25년까지니까 이거는 올해 내내 내년 이 모멘텀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 빠지기가 어렵죠. 근데 단기적으로 오늘도 19% 가까이 올랐다가 결국은 5%대까지 빠져서 만약에 19%, 18점 몇 퍼센트에 매수했다가 뭐 5점 몇 퍼센트에 못 견디고 팔았다면 마이너스 14%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뭐 처음에 저도 이제 오늘 원래 갖고 있었고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오늘 급등이 나오니까 뭐 거의 30% 가까이 20 몇 퍼센트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수익권에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 급등락을. 그런데 이제 이제 공시 나오고 나서
여러 차례 또 매수를 나눠서 조금씩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늘렸는데 나중에는 또 많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또 그러니까 흐름이 하락세로 완전히 바뀔 때, 흐름이 하락세로 바뀔 때 또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여놨다가 또 나중에 이제 반등하는 타이밍에는 약간 더 매수를 뭐 크게 의미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또 비중을 다시 조금 회복시켜 놓는 뭐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오늘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분명히 대응하지 않으면 오늘 그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았다면 마이너스 13, 14%의 하락을 다 두드려 맞고 이제 꽤 긴 시간 물려 있을 수 있는 구간인데 또 아주 길게 보면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올라간다기보다는 더 빠지기는 어려운, 이게 내년부터 내후년까지의 실적, 지금 작년 매출의 300 몇 퍼센트, 400% 가까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큰 수주죠. 수주 공시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좋은 강한 그 공시가 나왔는데도 빠졌느냐? 오늘 증권사 두 군데가 그 포스코 케미칼 이제 좀 위법한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급등하던 종목들이 조금 꺾이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이 아니라 이 LNF라든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잘 가던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 영향을 받을 일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바뀌면 다시 오늘 꺾였던 그만큼을 회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그 공시가 어쨌든 공시에 나와 있는 그 매출이 발생하는 게 내년하고 내후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후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들고 가면은 추가 다른 수주, 뭐 다른 어떤 매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밀어내고 지금 시총 2위로 코스닥의 시총 2위로 올라서 어제 올라서서 오늘 이제 거의 뭐 굳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판도는 2차 전지의 그 소재주들이 지금 거의 뭐 흐름을 다 장악했다고 봐야 되고요. 바이오는 오랜 침체를 이겨내지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는 미국도 그래요. 미국이 지금 거의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거의 미국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 흐름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바이오들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회복을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바이오들의 어떤 모멘텀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들 계시겠지만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대응하면서 비중을 조절하고 하지 못했던 어떤 그 나의 잘못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시장에 잘 가고 있는 또는 똑같이 좀 바닥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 뭐 반도체가 지금 먼저 확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하나씩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증시를 보면은 또는 중국의 흐름을 보면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더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가만히 들고만 가는 것은 특히 2차 전지라든가 이렇게 좀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을 갖고 있는 거는 또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라든가 지금 진짜 너무 위태위태한 2021년도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고 반등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꿋꿋하게 들고 있는 것은 좀 무모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 그거를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태세를 바꾸고 빨리 새로운 업종과 종목을 이제 이해하고 내 포트에 채워넣고 하는 그 변신을 재빠르게 하지 못하면 한국 증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이 변화하는 그런 그 사이클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리 변화에 맞춰서 투자의 그 계획, 그다음에 투자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들고만 가고 뭐 장투하고 뭐 그런 거, 뭐 존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우 너무 안 맞아요, 한국 증시하고. 그거는 그냥 그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미국 증시가 더 어울리는 방식이지만 그것도 미국 증시에서도 그냥 들고만 있으면 예를 들어 지난번 코로나 때라든가 요즘 최근에 금리 변동, 금리 인상으로 인한 폭락 이런 거를 겪을 때 뭐 테슬라 같은 종목이 막 3분의 1 토막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어느 정도 갔을 때 비중을 줄이고 수익을 실현하는 그 수익 실현을 하는, 그리고 크게 빠지고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어쩔 수 없지만 손절을 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고생하고 뭐 몸도 마찬가지로 좀 고생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이게 늘 반복되지만 쉽게 이걸 깨우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다 이해하는데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를 보면은 506종목이 올랐고 364종목이 빠졌습니다. 0.42% 올랐고 코스피 100이 0.29%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코스닥은 1047종목이 올랐고 441종목이 빠졌습니다. 1.45% 올랐고 코스닥 150이 1.97%. 대형주들의 흐름이 더 좋았죠. 많이 좋았네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만 샀고 금융투자가 왕창 산 거를 봐서는 금리 그 이슈, 우려, 충격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소화해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한 그 물량을 보면은 코스닥에 외국인이 산 게 훨씬 적은데 지수는 코스닥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 외국인들의 매매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은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프로그래밍을 걸어서 현재 사야겠다고 마음 먹은 종목은 정말 호가를 막 몇 단계씩 뛰어넘으면서 매수를 하죠. 그게 외국인들의 매매 특징인데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을 쫓아가는 게 훨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선물지수조차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빠지다가,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좀 우리 증시에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 것도 거기에는 또 미국의 선물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약간 내려서 1323원에서 1322원 60전으로 40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0.84% 빠져서 75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증시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확대. 그러나 이후 원화 약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며 상승폭을 축소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환율 그리고 미국의 선물지수 꼭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죠. 장중에 그 환율도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요즘에, 그래서 환율 상황에 따라서 매수, 매매, 매도 이것도 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또 미국의 선물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의 증시 강세 및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상승,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과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출시 전망, 삼성 SDI 전고체 생산 라인 구축 및 정부의 폐배터리 세액공제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1.45%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반으로 종이목재 그리고 IT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및 양극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나왔습니다만 폐배터리는 지금 계속 적어도 3월까지는 계속 상승 패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또 LNF,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또 코스모 신소재 뭐 등등의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지금 보면은 2차전지주들이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 다 잘 갔어요. 후성, 신흥, 솔루스 첨단 소재, 신흥 SC도 잘 갔나? 아까 제가 확인을 말 끝까지 계속 지켜보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동아기업 다 좋은 흐름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2차 전지의 날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온통 붉은 색깔로 물든 가운데 지금 빠진 종목을 보면은 삼성물산이 1.17%, 또 셀트리온도 오늘 빠졌어요. 근데 오늘 현대모비스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시총 15위를 일단 지키긴 지켰습니다. 또 오른 종목들 보면은 LG화학 3%대,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2.6에서 2.9%대 올랐는데 역시 코스피도 2차전지가 좋았거든요. 코스닥을 보면 딱 두 종목, 에코프로비엠, HLB 두 종목이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지만 반면에 LNF가 거의 9% 정도 오르면서 제일 많이 올랐고 장중에는 어마어마했죠. 18점 몇 %까지 올랐고 첨보가 7%대, 그 다음에 SM이 6%대, 카카오게임즈가 5%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증권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NH투자증권이 3.94,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건설업종이 오늘도 좀 빠졌네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마이너스 3%대, 현대건설과 SC엔지니어링이 마이너스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종이목재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이거는 동아기업이 8.81%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정보기기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에이텍이 마이너스 9%대, 에이텍 TN이 마이너스 5%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일성신약이 4%대, 국제약품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바이오노트가 마이너스 2.59, 그 다음에 유유제약 이유비, 신풍제약 우선주, 동아ST 종근당까지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아이큐어가 거의 20% 정도 올랐고 삼천당제약과 퓨처캠이 7%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셀루메드가 마이너스 5%대, 케어젠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1,441억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네이처셀과 메지온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SM, HLB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 한샘, SD바이오센서, 삼성증권, 롯데쇼핑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원익 IPS,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케어젠, 신라젠 순이었습니다. 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요건이 이 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이 EU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세액 공제를 주고 보조금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이걸 법안을 발표하면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그때까지는 오르다가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좀 빠지겠죠. 또 재료 소멸.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다음 달까지 갖고 가면 충분히 좀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오늘 2차전지 중에 이제 테슬라와의 3조 8,347억 원 규모의 대형 또 계약 공시를 낸 LNF가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395%,
거의 4배 수준이고요. 계약 상대방이 테슬라라고 돼 있고,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5년 12월 말까지. 그래서 계약 수주 일자가 오늘 날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024년부터 25년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 LNF의 이제 계열사를 보면은 출자 회사 세로닉스가 피출자 회사 LNF의 대주주입니다. 14.44%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닉스라는 종목, 처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세로닉스라는 종목이 오늘 LNF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야 세로닉스가,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죠. 세로닉스가 LNF의 대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LNF가 상승폭을 축소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수놓고 있는 LNF를 비롯한 2차전지 회사들의 주가가 금감원이 포스코 케미칼 선행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 소속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 증권사는 IBK하고 이제 DB금융투자인데, 또 먹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위법한, 그러니까 지금 그 다수의 진짜 선량한 투자자들을 정말 약 올리고 엿먹이는 그런 방법인데,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진짜 좀 어떤 치졸하고 얍삽한 방법으로 그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좀 너무 그 악랄하잖아요. 나쁘잖아요. 이 다수의 진짜 선량한 사람들의 그 피 같은 이 돈을 그런 나쁜 방식으로 이제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데, 일벌백계 해야죠. 이거 지금 이 소식도 그렇고, 모든 소식이 다 그렇죠. 뭐 주가를 조작하고, 또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매매하는 모든 행위를 다 강력히 처벌하고, 또 그렇게 죄를 밝히고 하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2차전지에 아주 뜨거운 열기를, 찬물을 끼얹은 그런 소식이 오늘 나왔었고요. 자, 수급 상황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개인이 이제 매도로 바뀌었는데, 일단 기관이 100만 주, 108만 주를 매수했어요. 금투가 102만 주.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어떤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다. 금투가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만 외국인이 매도, 그죠? 그리고 금투는 샀지만 또 연기금이 왕창 팔고 이러면서 주가는 100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오늘도 이제 개인이 22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금투가 좀 샀지만 외국인 기관이 뭐 같이 팔고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500원이 빠졌고, 지금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수급이, 기관이 지금 8일 연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이틀 연속 매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한번 털썩 주가가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불안한 어떤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팔 필요는 없고요. 그냥 떨어진다 싶으면 정해놓고, 어떤 가격대를 정해놓고 뭐 몇 퍼센트 이상 빠지면 그때는 매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돼요. 다음날 상한가 가더라도 오늘 난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6일 연속 개인이 매수, 개인만 매수, 아니죠. 저 외국인이 3일 전에 조금 매수했지만 어쨌든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6일 연속 매도. 그래서 주가가 800원이 오늘 더 빠져서 14만 5천 원대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개인은 팔았고, 어제는 외국인이 샀는데 오늘은 기관이, 특히 금투가 좀 많이 샀죠. 그래서 100원 올렸고 더 빠지지 않았어요. 위메이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16만 주 넘게 팔면서 1,000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 오늘 이제 2차전지 그 배터리 재활용주 중에 오늘 코스피 200에서 제일 잘 간 종목인데, 코스모화학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3,15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를 뚫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닉스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 왕창 팔고 기관도 금투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와서 개인만 매수했어요. 그래서 조금 주가가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 0.17% 100원이 오른 6700원, 에코프로 BM은 0.18% 300원이 빠진 16만 6천원, 셀트리온은 0.07% 100원이 빠진 14만 5,1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8% 100원이 빠진 54,400원, 위메이드 0.19% 100원이 빠진 53,300원, 코스모 화학은 0.48% 200원이 오른 41,950원, 세로닉스 1.01% 300원이 빠진 29,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은 삼성전자는 윗꼬리를 달았죠.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쭉 빠졌다는 뜻이고, 오늘 60일선 부근에 어제하고 비슷하게 60일선 부근에서 그냥 횡보하는 흐름이 하루 더 이어졌고요. 어느새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면은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와서 이제 매수 신호 나오기 좀 직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상승 반전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5일선 깨지도 않았고 오늘 아래꼬리 끝, 그러니까 하락세의 제일 밑점이, 저점이 5일선에 닿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강하다는 뜻이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5일선이 지금 16만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5일선 지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미리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장대 음봉도 나왔다가 5일선 지지를 받고 재차 올렸다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셀트리온은 뭐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거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신규로 매수할 필요 전혀 없고요. 벌써 진작에 매도를 했었어야 하지만 매도를 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아주 오랜 시간을 가져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든가 아니면은 비중을 만약에 100주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10주 또 내일 10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뭐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더 빠지냐 안 빠지냐가 아니고요. 오를 거냐잖아요. 더 안 빠지고 빠져도 뭐 마이너스 한 5% 안쪽에서 빠지겠지 뭐. 그렇지만 올라갈 거냐, 언제 올라갈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좀 암울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지금 저점 잡고 오늘은 그래도 뭐 5일선 밑에 있긴 하지만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내서 이제 더 안 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들어는 구간인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이제 241선 붙어가지고 저항받고 빠지다가 21선 부근까지 안 내려가고 양봉을 만들어내서 이제 상승 반전하겠구나. 그러면 적당한 지점에서 이제 241선을 뚫을 수 있어요. 강하게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코스모학은 연간 52주 신고가 쓰고 좀 뭐 계속 질주하고 있죠. 다음 달까지는 이게 분위기가 이어질 거고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다만 RSI 보시면은 뭐 과매수 구간에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좀 크게 가라앉으면서 식힐 가능성도 있죠. 세로닉스도 오늘 고점에 뭐 18, 19%까지 쫙 올렸다가 결국 윗꼬리 달고 내려온 지점이 작년 5월의 고점 부근 그 선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긴 매물대의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항을 받은 거예요. 매물대의 저항. 이 어떤 라인을 벗어나서 상승이 나오면 여기는 팔겠다, 수익을 실현하겠다 하고 대기 물량이 쌓여있던 것이 소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보고 오늘 미국 증시 아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미국
미국의 선물 지수 좀 어떻게 어느 정도나 올라가고 있나 볼까요? 다우존스가 36포인트, S&P 500이 4.75포인트, 나스닥이 15.75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시간 한 20분쯤 남았습니다. 미국 개장할 시간이. 자, 지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73포인트. 많이 올랐죠? S&P 500이 10.5포인트 역시 좀 상승폭 키우고 있고, 나스닥은 37.5포인트 역시 상승폭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 내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증시가 이제 하루 쉬어갑니다만, 만약에 내일까지도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는 또 좋은 흐름이 3월 2일 날 이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내일 빠진다면 우리 증시는 3월 2일 날 또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 증시가 다음날 쉬면 참 아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그리고 2차 전지가 끌고 갔던 것에는 테슬라가 있거든요. 테슬라 어제 5%대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스닥에서 제일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일 덩치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에 뭐 테슬라라든가 어제 포드 모터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자동차주들의 오늘 어떤 흐름이 좀 개선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내일 쉬는 날이고 하니까 미국 증시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